수도 평양에 매년 만가구 규모의 뉴타운을 하나씩 찍어내고 있는 북한의 20일 관여매체 관련 보도를 보면 초고층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건축묘도가 등장해 건축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1년여 전인 지난해 5월 대선 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초고층 살림집 재하 기사에서 미래과학자 거리에 53층 주택, 여명거리에 70층 주택, 송화거리에 80층 주택을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특히 2022년 준공된 송화거리의 80층짜리 집은 수도 평양의 제일 높은 살림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준공된 만가구 규모의 화성지구 2단계는 건물을 초고층으로 지어 용적률을 높이는 지금까지의 방식 대신 여러 채를 빽빽하게 지어 건폐율을 올리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언급하는 초고층은 통상 50층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초고층을 고층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 양상을 볼 때 이번 화성지구 2단계의 최고층 건물은 50층 이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북한이 공개한 화성지구 2단계 현장 사진에서는 20층에서 30층 안팎의 건물이 줄을 이루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이번엔 나름의 건축 철학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고질적 전력난으로 주민들이 고층 아파트를 꺼리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초고층 입주자들이 모두 평범한 노동자들이라고 선전하지만 정작 실거주자들은 저층을 선호한다고 전해집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경우가 잦아 고층은 살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이아시아 방송은 송화거리 완공 직후인 2022년 4월 북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자주 정전이 되는 실정에서 80층 초고층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언제든지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초고층 건축물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마천루를 찍어내고 건축 소요 시간 단축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수도, 가스, 냉난방 등 기반 시설 공사는 물론 강성 확보를 위한 철골 구조 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체제 선전을 위해 무작정 높이 쌓아올린 건물들이 추후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이 뒤늦게 고려해 층수를 낮추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옥정호 서울과학기술대 건축공학과명 예교수는 북한의 건축기술은 보유주기를 위한 전시용에 가까울 것이라며 전기, 수도, 난방이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들어가서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